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3일절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황태호입니다. 자, 1919년의 3월 1일 그날의 날씨도 맑고 화창했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요. 자, 그 뒤로 104년이 지난 오늘 역시 오늘도 날은 좋은 하겠습니다만은 아침부터 좀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강원 영서 지역 같은 경우 낮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다고 하는데요. 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자,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좀 전반적인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시 보건소가 12번째 금연아파트를 선정했습니다. 금연아파트 프로그램 내용 좀 소개해드리겠고요. 또 공군 특수비행단이죠. 블랙 이글스의 스모크 성분 조사에 대해서 민간 간에 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본격적인 조사가 좀 가시화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강원특수교육원 건립지역을 발표했습니다. 본원은 춘천에 설립되고 원주와 강릉엔 동일한 규모와 기능을 가진 분원이 조성됩니다. 세 지역 모두가 각 200억 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고 설립되는 세 곳의 강원특수교육원의 공통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직업체험 프로그램, 장애 이해 체험 교육 등을 운영하고 또 각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의 3.1절 기념행사가 오늘 낮 12시 치악총각일화원에서 열립니다. 애국지사와 독립운동 유족 및 기관단체장, 시민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낭독, 치악의 종 타종, 안중근 의사 어록 낭독, 또 3.1절 노래 제창, 만세 삼창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내일까지 27개 주요 도로변 58km 구간의 태극기를 개항하고 또 오늘은 전 가정의 태극기 달기 캠페인이 진행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연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또 나쁨 수준을 보이는 일수가 가장 많은 3월 한 달을 미세먼지 총력 대응 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에 환경청은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가동 횟수를 주당 2회에서 2배 늘려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도내 부동산 현황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지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의 김주영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현재 부동산 동향 한마디로 좀 어떻게 좀 진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대로 작년 9월부터 이렇게 지속적으로 그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부동산 경기가 좀 이제 하락 국면으로 계속 좀 침체 국면으로 진행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그 정부에서 이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을 넘어서 예. 아예 없애버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거 어제부터입니까? 기존의 주택자들이 유주택자들이 뭐 아파트 청약을 하든지 뭐 거주 제한도 없어졌고요.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변화를 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정 지역을 해제한다거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한다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규제를 푸는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이게 전체적으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그런 대대적인 어떤 하락기이기 때문에 이런 정부 규제 완화만으로 이렇게 시장을 다시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금리가 막대한 여러 가지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미국의 기준금리와 또 연관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보면은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올랐지 상당 기간 더 인하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인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도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물가가 안정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당분간 더 금리를 이제 올릴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또 적용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정부 당국은 예금 대출 금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가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또 어느 정도 미국 금리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커지게 되면 그만큼 어떤 자본 유출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계속 이렇게 금리를 올리는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0년 만에 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7만 5천 세대를 이미 넘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도내 미분양 물량도 만만치 않고요. 좀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미분양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것 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이게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에는 가격이 하락하고 이제 거래량이 감소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와 더불어서 이제 미분양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원주 같은 경우도 작년 9월달 전까지는 미분양이 물량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청약 경쟁이 엄청 났었죠. 예, 근데 작년 10월달에 작년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원주시 같은 경우도 1,200호의 미분양 주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더 늘었어요, 그런데. 예. 연말 기준보다도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원주 같은 경우를 이제 놓고 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그 분양 일정이 있던 아파트들이 또 상당수 있는데 현재 계속해서 시기를 이제 늦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말을 해요. 아무리 그 분양 시장이 어둡다 하더라도 이미 들어간 비용이 있고 또 이제 금융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에 이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분양을 일정을 잡을 수밖에 없다, 분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의견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워낙 기존의 여러 가지 분위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분양을 취소하거나 아주 정말 그 한참 뒤로 늦출 수밖에 없다라는 또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쪽이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지금은 워낙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요. 제가 이렇게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은 올해 2023년도에 들어와서는 아직 분양 공고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좀 더 이렇게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용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분양 일정을 좀 뒤로 미루는 것이 네.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뭐 완전 취소는 힘들더라도 상당히 이제 분양 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금융 비용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건설사가 계속해서 분양을 늦춘다는 자체도 이미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건설사가 어디선가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곳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예, 우리가 IMF 때도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경기가 정말 침체를 하면서 건설 회사들이 많이 조정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IMF만큼이나 부동산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마 이번 기회에 조금 그런 이제 보채 비율이 높거나 좀 실적이 안 좋은 건설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문을 닫을 가능성도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있느냐라고 봐야 되는데 현재 그 거래 상황이라든지 또 그에 대비한 그 매물 이 팔려는 물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급과 수요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이런 그 비율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부동산 경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느 시점에 가서는 변곡점이 생겨서 다시 부동산 시장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정말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예. 사실 작년 9월부터 말씀드린 대로 가격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더라도 그런 추세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가격과 거래량이 이런 그 하락 추세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좀 바닥이라고 보기에는 예. 좀 일부 지표들을 또 이제 분석하면서 바닥 찍은 것이 아니냐라는 또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기에는 좀 이르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바닥이라고 본다면은 가격 하락이 멈추거나 네. 멈춘 상태에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거나 이제 이런 그 지표가 나타나야 되는데요. 네. 현재까지로 이렇게 통계를 보게 되면 그 가격의 하락과 거래량의 큰 폭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바닥이라는 거는 조금 이른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매매 가격만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갭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이제 매매 가격이 또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그러한 그 연결고리를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역 같은 경우도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나요? 근데 보통 이제 강원도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 시장에 많이 편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네. 제가 이제 지역의 전세 시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수도권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좀 이러한 상황이 좀 계속 지속되리라 라고 보시는 것이 교수님 의견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이제 갈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미국의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물가 상승 압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일부 어떤 분들이 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바닥이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네. 당분간은 어떤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멈출 때까지는 현재 그런 좀 부동산 시장의 침체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매물이 많다는 것은 도리어 바닥이 아직 아니라는 또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결국은 실수요자와 또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 이 두 부분으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지금 교수님 입장에서는 예. 사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분양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네. 이게 최근에 분양된 그 주택 가격하고 확실히 좀 비교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고주택을 우리가 거래를 한다고 할 때도 지금 실거래 가격이 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그 실거래 가격이 높았을 때랑 그 낮았을 때 그 가격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서 네. 이게 소비자 관점에서 이거는 개별적으로 좀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실거주 목적이라도 신중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이 투자 목적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교수님 말씀은 겨울이 오고 있다. 일단 추위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상지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의 김지영 교수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에서는 금연 아파트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어제는 12번째 금연 아파트가 지정되었습니다. 이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면 또 주민들이 금연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최인혜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금연 아파트 먼저 시행 배경부터 함께 들어볼까요? 네, 세대 간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매년 심해지고 있습니다. 원주의 경우 주거 형태가 아파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75%가 넘는데요. 그러면서 세대 간 층간소음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파트 내 흡연 문제입니다. 이 흡연 문제는 개인 건강상에도 문제가 되지만 아파트 내 갈등 사례가 많아지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해졌는데요. 작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관련 민원은 3천여 건에 달하는데 그 전년도보다 약 20% 늘어난 정도입니다. 이 금연 아파트로 선정이 되면 4곳의 구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또 갈등 사례 관리를 도와주고 원주시의 모범주택을 선정할 때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인식 개선으로 세대 간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원주의 흡연율은 지역 환경이 비슷한 춘천과 비교했을 때도 흡연율이 아주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해결 방법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연구하면서 올해는 원주 연세대학교와의 협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금연 아파트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원주 보건소 윤선영 건강생활팀장에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식당에서 담배 피는 게 사실은 예전에는 너무 흔했었잖아요. 근데 어떤 그런 인식 변화나 이런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런 활동들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좀 내부에서 담배 피시는 거는 스스로가 그걸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보면 사실 사는 곳이 금연 아파트야 이렇게 하다 보면 흡연자 스스로의 인식도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꾸준한 홍보 활동이라든가 이런 적극적으로 그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어떤 사회적 인식 성숙에 있어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네,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면 좀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 걸까요? 네, 어제 우선 12번째 금연 아파트가 지정이 됐는데요. 12번째 금연 아파트인 스타클래스 아파트에서 현판식이 진행됐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지정되면서 주민들에게 강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파트에는 금연 아파트 표지판과 스티커, 현수막을 붙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같은 장소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요. 이후 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또 이웃 간 신고로 과태료를 내게 하는 게 어렵긴 하지만 금연위원들의 도움으로 주민 간의 갈등 사례와 관리를 중재하도록 돕고요. 무엇보다 주민들의 의식 변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입주민 건강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금연 사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자, 금연 아파트 신청 방법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우선 아파트 거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 진행이 가능한데요. 신청하면 여러 절차를 거쳐서 진행이 되는데 보건소로 문의를 하면 보건소 차원에서 진행을 돕습니다. 금연 아파트로 선정되면 민원과 갈등 관리에 효과적인 게 가장 큰 이점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12번째 금연 아파트로 선정된 이문희 관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좀 많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금연에 대해서 이게 홍보를 많이 해주신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금연 아파트로 이제 지정이 되면 우리 입주민들께서 건강을 또 생각하시고, 그래서 또 담배를 많이 줄이시고, 원주 보건소에서 저희한테 또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 그분들을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입주민분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또 금연을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이동 금연 클리닉도 또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 또 진행됩니까? 네, 특히 원주의 경우는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젊은 인구인 30, 40대 흡연율이 높은데요. 이 직업군 특성상 흡연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서 올해는 금연을 결심한 분들을 돕기 위해 이동 금연 클리닉을 확대 운영합니다. 이 직장에서 한 분이라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을 통해서 금연 상담을 돕는데요. 이동 금연 클리닉을 신청하면 4주 동안
통한 1:1 금연 상담 서비스, 또 금연 보조제와 행동 강화 물품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6개월간 지속적인 관리를 돕습니다. 이 뜻이 있는 분이라면 원주시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은희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횡성 지역의 공군 블랙 이글스 스모크 성분 조사를 위한 이 민군 협의가요. 어느 정도 좀 절충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횡성군 군용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박재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5차 실무협의회가 열렸던 거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스모크 성분 조사 좀 일단은 어느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또 유해 유무를 좀 아이고 무슨 소리입니까? 네. 예. 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난항을 겪지 않았습니까? 뭐 예산이 네, 없다. 뭐 이런 성분은 또 이제 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가 최근에 아무튼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좀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었습니까? 네, 성분 조사와 관련돼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남았던 성분 조사 항목에 대한 것들이 이번에 네. 의견이 접근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예. 예. 성분 조사 항목 뭐 어떤 것들이 그렇다면 이제 포함이 된 겁니까? 기존에 이제 원래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유해물질 7종과 더불어서 네. 가장 쟁점이 됐던 게 휘발성 유기화합 물질에 관련된 내용이었던 거죠. 네. 저희들은 이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SOC 성분 40종에 대해서 성분 조사를 요청했던 거고요. 네. 공무 측에서는 사실상 경유 성분에서 포함되지 않을 것 같은 부분들을 제외하고 11종만 시행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아시다시피 한 번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분 조사에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해보고 조사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나올 줄을 모른다. 그러니 1차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검출이 안 되면 제외를 하더라도 저 항목을 다 포함시키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그간에 절충이 쉽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에 17종을 하자 이렇게 좀 합의를 본 겁니까? 예, 1차적으로는 공군 측에서는 그 자리에서 확답은 못했고요. 예. 업세트를 하고 일단 다시 돌아가서 최종 결심을 바꿔오겠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17개의 항목을 보자.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가 전체 되었고. 항목으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이제 17종인 거고요. 예. 총 전체 항목으로 치면 66종이 되는 거죠. 많군요. 예. 예. 그러면 결국 경유에서 예들은 성분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근데 결국 이제 시험 횟수라든지 네. 장소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예. 사실 또 이 부분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습니다. 논의가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2021년 11월 달부터 이 논의를 진행해 왔었는데요. 예. 그간에 공군 이제 8전투비행단 블랙이글스가 주둔하고 있는 8전투비행단 영내에 들어가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현장 답사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장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옥 외에 활주로 주변에 있는 엔진 가동 시험장에서 하기로 얘기를 이제 의견 접근을 본 거고요. 예. 일차적으로 이제 성분 조사에 관련된 항목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봤으니 이제 남은 것은 시행에 관련된 예산 편성하고 예.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만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 중간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완전한 합의가 아니라 예. 이런 시험 방법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어떤 검사 항목이 네. 어느 정도 의견 절충이 이루어진 거지 합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로군요. 그러니까 합의는 저희들은 공군 자체가 이제 실무진 협의 당사자들로 나오는 사람들이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갔으면 중간에 다른 변수가 있지는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아하. 이제 이게 또 혹시 모르죠. 4월에 저희들이 또 만나기로 했는데 예. 중간에 어떤 변수가 다음 일정이 4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3월 달에 공군들
정해진 훈련 일정이 있다고 그래서 도저히 일정상 안 된다고 그래서 예. 4월로 일단 뭐 얘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4월이면 이제 완전히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예. 실질적인 스케줄을 짤 수 있다. 그렇게 예. 기대해도 될까요? 저희들은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마지막에 이제 2월달에 저희 22일날 회의 마치고 헤어지면서 네. 최종적으로 2차를 올릴 수 있는 제안 요청서까지를 마련해서 회의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그렇게 되지 않고 또 회의 뭐 일정만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부재한 네. 세월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제안 요청서까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으면은 네. 4월에는 지금 말씀하신 정도의 절차는 또 밟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간에 또 회의 진행되어 왔던 경과를 보게 되면 의심의 눈초리를 또 거둘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었는데 예. 뭐 이 문제는 다 이제 정리가 된 겁니까? 예산은 그렇게 얘기를 하다고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만날 때마다 다른 루트를 통해서도 예산 확보됐냐를 얘기했는데 네. 공군 측에서 예산하는 뭐 지휘부 그러니까 그들로 얘기하면은 이제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서 지휘 라인이겠죠. 그쪽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예산은 결정만 되면 의사 결정만 되면 뭐 예산 편성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예. 합니다. 예. 그때도 사실 그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전체 공군 예산에서 예. 세발 AP 아니겠어요? 전에도 일단은 이야기했지만